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동화 10분 라디오 MC 최수빈이고요. 제 옆에는 권용준입니다. 용준군, 제가 요즘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반항하고 싶고 막 침 뱉고 싶고 막 누구 막 패고 싶고. 어때요? 경찰서 가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조금 반항적인 고동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사서에게 물어보는 사설레터입니다. 이번 사설레터는 바로 진행자인 저 수빈 양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설레터를 새로 맡게 된 진행자 최수빈이고요. 오늘의 사서 선생님은 박학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산동 도서관마을 만화자료실을 맡고 있는 사서 박학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학경 선생님은 이제 만화 자료실을 담당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언니들이 만화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섭렵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좋아하는 만화가 뭐가 있으신지. 너무 막연해요. 그런 질문은. 전 만화를 섭렵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겠죠. 아무래도 만화 자료실을 맡고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요즘 권하고 싶은 만화는 뭐 앙꼬라는 작가가 앙굴렘 프랑스 국제만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탄 나쁜 친구도 읽어보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또 유승하 작가의 엄마 냄새 참 좋다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뭐 핵에 관한 것들, 체르노빌의 봄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양한 만화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청소년 자료실의 안내 데스크 3층에 가보면 만화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만화 목록도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화 자료실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네. 일상에서 만화를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만화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만화에 대한 애정도 이 정도. 너무 보편적인 질문을 대답을 해서 그런데 애정도 밤이나 낮이나 집에 가나 도서관에서나 만화 생각만 해요. 그리고 요즘엔 이제 3박자 만화 교실이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캐릭터도 그리고 소공 작가님이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 자료실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만화 사랑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다니꾸지 지로전이 있나 봐요. 네. 처음 듣는데 그거를 누가 기획했고 왜 이 작가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만화 자료실에 있으면 만화계 소식에 항상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소식을 받은 거죠.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돌아가셨다는 다니구치 지로 작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팀 회의 중에 이 정도 분은 마을마당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도서관이 꽤 많거든요. 다니구치 지로분 작가님의 보셨어요? 아니요, 안 처음 보셨어요? 들어보는 작가분이에요. 아직은 청소년들이라 관심이 좀 덜해서 그런 것 같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작품도 되게 뭐랄까 자연스러우면서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훌륭한 작가님이시라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비치 중이고 전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이제 만화 자료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화뿐만 아니라 지금 만화가
인쇄소에서도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찢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찢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도서관 입장에서도 사서들한테도 그렇고 이용자들에게도 되게 그 시간적인 낭비? 하루에도 그 책이 찢어져 가지고 그거 붙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좀 도서관 입장에서 서로 좀 건설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용자분들께서도 같이 좀 책을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설레터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참여해주신 박학경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더 많은 사서분들을 모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네,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수빈 양은 점점 인터뷰하는 방법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넘어가죠. 네,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가 뭐죠? 두 번째 코너는 삼순위입니다. 삼순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탑3를 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코너죠. 이번 주제는 건강에 관한 꿀팁 3가지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꿀팁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꿀팁은 물에 관한 꿀팁입니다. 청취자분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섭취하시나요? 저는 물을 마시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건강 챙기기가 없다고 봅니다. 다이어트, 피부 개선, 변비에도 도움되는 물 마시기. 하루에 어느 정도 마셔야 할까요? 용준군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십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할 말 없으신 네. 것 같으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루 물 권장량은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요. 자신의 하루 물 권장량을 구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무게의 33을 곱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이라면 1650이니 대략 1.5리터 정도 마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꿀팁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물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당연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수면에 관한 꿀팁입니다. 잠자기 직전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나요? 아마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소리여서 꿀팁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알면서도 조절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인 것 같은데요. 눈이 나빠지는 건 기본이요. 제대로 된 수면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니까요. 잠잘 땐 핸드폰을 툭 발밑으로 던져버리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용준군은 자기 전에 뭐 하시나요? 자기 전에 휴대폰 뭐 하죠. 네. 재미가 없으니까 마지막 꿀팁으로 넘어가서 아, 마지막 꿀팁은 바로 광합성에 관한 꿀팁인데요. 광합성이요? 네, 맞습니다. 광합성. 산소와 햇빛과 물이 음. 결합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과학 시간에 좀 뜬금없는데요? 과학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꼽으시던 바로 그 광합성입니다. 네. 사실 광합성은 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루 대부분을 주로 실내에서 보내다 보면 비타민 D 결핍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용준군, 막 만성 피로라고 해서 막 하루에 12시간씩 자는데 막 피곤하고 네, 지금 막-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그게 네. 광합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비타민 D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족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햇빛이 직접 살에 닿아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팔 티셔츠 막 입고 광합성 한다고 나가 있고 막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프로그램에 버금가던 삼순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황금알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도 6시가 다 돼가고 저희를 만날 수 있는 10분이 저물어져 가네요. 이상으로 10분 라디오 마침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수빈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용준이었습니다. 안녕. 안녕.